자, 이번 수업은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은 수업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 개념은 되게 어려운데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이렇게 4단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개념은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 풀 때 이제 접근을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막히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방식대로 학생들이 풀기 시작하니까 다 풀어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강의를 이제 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대로 풀면은 다 풀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이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의 공식이 W는 F 곱하기 S였죠.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게 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기체도 똑같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기체에서도 똑같이 이 압력이 가해질 때 그 방향으로 공기를 밀어내면 그게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일단 압력이 무엇이냐? 압력은 기체가 벽을 때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인데 이 힘으로 부피 변화를 만들어냈죠. 부피를 팽창시켰죠. 그럼 힘에 의해서 거리가 증가하니까 기체가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공식을 볼게요. W는 P 곱하기 델타 V이다 라고 나오죠. W는 외부의 한 일이에요. 그리고 P는 압력, 그리고 델타 V라고 나오는데 이 델타는 변화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부피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해주면 외부의 한 일이 나온다 라는 공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부피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 V가 0이 되면 결국 일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 일의 관계를 볼게요. 기체가 팽창할 때는 델타 V가 0보다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W도 0보다 크고 그 뜻은 외부의 일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체가 수축할 때는 델타 V가 0보다 작겠죠. 그러면 W도 0보다 작을 거고 그 뜻은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그래프들을 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 일정한 압력으로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의 값이 얼마냐? 바로 P 곱하기 델타 V였어요. 그래서 일의 양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압력이 변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의 양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다. 세 번째 그림을 조금 잘 봐야죠. 세 번째 그림은 순환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과정, 파란색 과정 때 한 일을 보면은 지금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전부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일을 했다. 근데 이 일의 양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다시 빨간색 과정에서는 부피가 감소했죠. 그럼 이때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일을 받았다. 그래서 델타 V가 감소할 때 일을 받았다. 일이 마이너스다. 근데 이 값이 5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을 100만큼 하고 다시 50만큼 받았으니까 총 일의 양은 5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그래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넓이가 그래프의 넓이가 일의 양이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이상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일단 이상기체는 간단하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하는 기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그 정도로만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랑 같다. 이게 같은 말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밑에 바로 식을 봐보면은 U가 나오는데 U가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U는 평균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기체의 분자수를 뜻해요. 그리고 결국 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의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랑도 비례한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랑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절대 온도는 똑같다고 취급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체의 분자수도 이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도 커지는 거다. 이런 비례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볼 건데 너무 어렵게는 안 볼 거고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상수, 기체 상수예요. 기체 상수.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죠. 이걸 갑자기 왜 쓰냐면은 온도와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일단은 문제를 풀 때 기체 분자의 몰수, 기체 분자가 얼마나 있냐, 이건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몰수가 일정할 때 PV는 T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상수값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상수는 어차피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안 쓸게요. 그래서 이 식을 문제 풀 때 활용할 일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는 V가 그냥 V예요. 델타 V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회양을 측정할 때 쓰이는 V랑은 다른 V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화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몰수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기체 분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빼내거나 뭐 다시 넣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거의 PV는 T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이 왜 필요하냐?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감소할 때 압력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피스톤이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눌러진 거예요. 이때 압력을 구해라, 압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PV는 T 식을 써주면 돼요. 보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V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P는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압력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많이 막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다시 왼쪽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왼쪽 그림에서는 등온선이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등온선은 온도가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지금 보면은 T1이라고 적혀있고 T2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선에서는 T1이다 다 온도가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 온도가 동일하다. 그리고 또 온도가 동일하다는 거는 PV 값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연력학 제1법칙 공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식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Q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열이에요. 델타 U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그리고 P는 압력,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일단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그리고 기체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열을 받은 만큼 온도가 바뀌고 일을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공식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듯이 이 델타 U는 분자 수랑 절대 온도에 비례했어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일단은 열을 가하잖아요. 외부에서 만약에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하거나, 이게 내부 에너지니까 온도가 증가하거나 압력이 증가하거나, 압력은 기체가 벽을 때리는 힘이었죠. 열을 가했으면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열을 가해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를 봐보면은 Q가 양의 값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기체로 열을 넣어줬다. 그럼 마이너스면은 열을 방출하는 거겠죠. 그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값이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마이너스 값이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면은 온도가 증가하고 마이너스면은 온도가 감소한다. 그 W가 플러스면은 외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면은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다 배웠고 이제 4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울게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각 과정별로 막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등적 팽창은 Q가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P가 증가하고 델타 V는 0이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금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처음으로 등적 과정이 나오는데 등적 과정이 무엇이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델타 V가 0이 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량이 0이다. 그럼 자동으로 1은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일단은 그림을 봐보면은 Q가 들어갔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레버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식을 봐보면은 Q가 지금 들어왔는데 레버가 막혀 있어서 부피가 변화를 못하니까 델타 V가 0이다. 그 델타 V가 0이면은 일단 1의 양은 0이 된다. 그리고 막혀있는 공간에 열을 때려 박으니까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체들이 벽을 때리는 힘도 세지겠죠. 압력도 세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왜 세지는지에 대해서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V는 T였어요. 그런데 부피는 일정한데 열을 계속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갔죠. 그럼 압력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 PV가 결국에 0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Q는 델타 U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자면 외부로부터 받은 열이 전부 내부 에너지 변화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적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등적 과정의 그래프를 봐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T1, T2 등온선이 있죠. 그런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은 채로 압력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등온선이 아래 거에서 위 거로 이동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등압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먼저 압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이 피스톤은 외부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외부에서 받는 압력은 바로 대기압이죠.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체 내부에서도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 두 값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압이 1이니까 이 기체 내부 압력도 1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Q가 들어오고 있죠. 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등압 과정이죠. 그래서 열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압력은 일정하다 했어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는 P 곱하기 V는 T라고 했죠. 근데 P가 일정하고 V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리고 델타 V가 양의 값이니까 1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1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돼요. 그래프를 봐보면은 일단 T1, T2 등온선이 보이고 있고 이 점으로부터 압력이 쭉 일정하게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한 1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등온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을 지금 주긴 줬는데 온도가 일정한 열원을 줬어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봐보면은 일단 열을 줬으니까 Q는 증가를 하고 근데 델타 U는 0이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되냐? 압력은 계산을 또 해봐야 돼요. PV는 T죠. 그런데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는 일정해요.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압력이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압력은 감소해요. 근데 압력이 감소하든 말든 델타 V가 지금 양의 값이니까 1은 하겠죠. 1은 한다. 그러면은 델타 U는 0이니까 없애고 결론적으로 Q는 P 곱하기 델타 V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Q는 W구나. 그럼 열을 가하는 게 모두 1로 바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등온선 내에서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등온 과정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지금 1의 양이 된다. 지금 다시 보면은 사실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이 파트에서 엄청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서 가시면은 이제 한 발짝 앞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으로 이제 단열 과정을 볼게요.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에요. Q가 0인 거죠. 지금 그림을 먼저 보면은 Q가 0인데 어찌됐든 부피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식을 보면은 Q가 0이고 부피는 증가하고 있고,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1의 양은 양의 값이겠죠. 1의 양이 양의 값이면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0이 되니까. 그래서 온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때 P는 어떻게 하냐? P는 또 이제 P, V는 T를 써주면 부피는 증가하고 있고 온도는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압력은 낮아져야겠죠? 얘가 낮아지니까 압력은 낮아진다. 그래서 이 식도 한번 다시 써보면은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다 1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온도를 낮춰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4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계속 이 식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표시를 했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문제가 보이면은 식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Q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열 과정인지를 확인해 주라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게 문제 풀 때 단열 과정이 뭔가 문제에 나오면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 뚜껑을 오픈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과정은 연료 과정 중에서 무슨 과정이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열 출입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Q가 0인 거니까 단열 과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나오면은 바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Q가 0인지 확인을 해주자.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가 일정한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0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V가 0이면 1의 양은 0이다. 이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PV는 T를 이용해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특강 문제들인데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풀고 오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봐보면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산기체를 넣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은 등온 과정이라는 걸 벌써 줘버렸죠. 부피를 2분의 1배로 감소시킨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을 먼저 써볼게요. 일단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델타 U는 0이겠죠. 그리고 부피가 2분의 1배로 감소하고 있어요.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델타 V가 마이너스죠. 그럼 1의 양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델타 U는 0이고 그러면 Q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P를 알아야 되는데 P는 PV는 T를 써줄게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고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럼 P가 어떻게 되죠? P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렇게 표시를 다 했으면은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선지를 볼게요. 외부로부터 1을 받는다. 아까 전에 1의 양이 마이너스라 했죠. 그럼 1을 받는 거 맞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아니죠. 델타 U는 0이었죠. 온도가 일정했죠. 감소하지 않는다.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Q 값이 마이너스였죠. 그럼 그게 열을 방출하는 거죠. 답은 4번.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거 표시만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2번으로 갈게요. 이제 문제 2번을 볼 건데 문제 2번은 살짝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잘 봐볼게요. 일단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산기체를 넣고 피스톤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놓고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였다. 그랬더니 실린더 바닥과 피스톤 사이의 높이가 H에서 2H로 증가하였다. 부피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단 대기압은 일정하고 중력과 속도는 G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했다는 말에서 등압 과정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피스톤은 위에서 일단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로 대기압이죠. 대기압이 일정하다 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중심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중력과 속도 G로 누르고 있죠. 그래서 mg만큼의 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내부에서는 기체 내부 압력이 있겠죠. 그런데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니까 이 기체 내부 압력이랑 대기압 플러스 mg가 같은 상태로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서 등속도로 쭉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파악을 했고 식을 먼저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열량 Q를 공급해줬죠. 그래서 Q가 플러스고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를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는 PV는 T를 써서 알아줘야죠. 부피가 증가하고 있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올라간다. 플러스 값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고 선지를 볼게요.
기억, 압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됐죠. 그리고 니은, 외부의 한 일은 mgh이다. 이건 뭐냐면은 W는 Fs였어요. 그런데 기체가 저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은 대기압 플러스 mg였죠. 그리고 h만큼의 높이를 올렸으니까 외부의 한 일은 mgh가 아니라 대기압 플러스 mg 곱하기 h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디귿을 보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P 곱하기 델타 V 값이 양수였으니까 1의 양이 양수인 거고, 그러면 열량을 가해줬지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1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는 Q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2번이죠. 3번을 읽어보면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산기체가 들어있고 이산기체의 부피는 V0였는데 부피가 2V0가 되도록 늘려줬다. 단열 팽창을 시켜줬다 라는 말이 있죠. 일단 단열 팽창이면 Q가 0인 거죠. 그리고 가에서의 압력은 P0였다 까지 있어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Q의 값이 0이었고 부피가 증가했고 그래서 1의 양도 플러스고 그러면 델타 U가 마이너스고, 그럼 일단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선지를 한번 봐볼게요. 기억, 나에서 이산기체 압력은 0.5P0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야 돼요. P가 어떻게 됐냐, P, V는 T인데 온도가 감소했어요. 부피가 증가했죠. 근데 몇 배 증가했다? 2배 증가했어요. 온도가 감소했는데 부피가 2배 증가했어요. 온도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P는 어쩔 수 없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2분의 1이 되면은 P 2분의 1, V 2 해가지고 1이 되죠. 그럼 온도가 작아진 게 아니라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더 작아지려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기억은 0.5P0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니은을 보면은 가에서 나 과정에서 이산기체는 외부에 1을 한다. 부피가 증가했죠. 1을 했죠. 1을 한다 맞고,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온도가 감소했다 했죠. 그러면은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그리고 이제 4번을 볼게요. 구름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손으로 빠르게 당겼다. 그랬더니 플라스크의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당황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푸냐? 일단은 식을 먼저 쓴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Q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이런 문제에서 특히 그래요. 뭔지 모르겠을 때.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열을 넣거나 열을 뺀 게 없죠. 그럼 Q가 0인 거예요. 그리고 주사기를 손으로 당겼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면은 1의 양이 플러스인데 총 합은 0이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단열 팽창이니까 자신의 온도를 희생해서 1을 한다. 그러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압력도 구해주기 위해서 P, V는 T를 써주고 부피가 증가하는데 온도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압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래서 식을 다 썼고 이제 선지를 볼게요.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빠르게 당긴 것에 의해서 내부 공기의 압력이 감소한다. 맞죠? P가 감소한다 했었죠. 니은, 플라스크 내부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했죠. 일의 양이 양수였죠. 틀린 거고, 디귿, 플라스크 내부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온도는 내려갔죠. 델타 U는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X. 답은 기억이 되겠죠.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을 보면은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산기체에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는 것을, 그리고 그래프를 나타냈다. 일단 식을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 문제에서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델타 U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델타 U는 Q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일단 Q는 주어진 값이 열량 Q였으니까 맞고 P 곱하기 델타 V만 조금 손을 봐주면 돼요. 근데 압력은 P0로 일정했고 부피 변화량은 지금 V0죠. 그러면 델타 U는 Q 마이너스 P0 곱하기 델타 V가 V0니까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6번을 볼게요. 6번은 이산기체의 상태 변화가 1번 과정이 있고 2번 과정이 있어요. 1번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2번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 둘 다 흡수한 열량은 Q로 같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1번 과정이랑 2번 과정 둘 다 식을 써볼게요. 일단 1번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열량은 Q로 똑같다. 그 밑에 2번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P 곱하기 델타 V는 없어지죠. 그럼 결국 실험 2에서는 Q 값이 모두 델타 U로 바뀌는 거죠. 열량이 모두 온도로 바뀐다. 그리고 1번 과정에서는 Q 값이 델타 U랑 1의 양이랑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볼게요. 기억을 보면은 B와 C에서 이상기체의 온도는 같다. 온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실험 2에서는 델타 U가 Q 값이랑 같았고 실험 1에서는 델타 U가 Q보다는 작겠죠. 왜냐면 Q가 나눠졌으니까. 그러면 온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실험 2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아까 봤듯이 실험 2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가 맞았죠. 그래서 디귿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실험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쵸? 실험 2에서는 일 자체가 없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래서 맞겠죠? 답은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을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속의 압력이 P0이고 부피가 3V0인 일정량의 기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래프처럼 이제 상태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건데 일단은 식을 먼저 쓸게요. 지금 보면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고 V0만큼 증가했죠. 온도도 증가했죠. 얼마만큼? T0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고 온도도 증가했다.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되냐? PV는 T를 써보고 부피가 증가했고 온도가 증가했다. 근데 여기서 부피가 3V0에서 4V0로 바뀌었고 T가 3T0에서 4T0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P가 일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피가 3분의 4배가 됐고 온도도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P는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는 일정하다. 당연히 열도 가해졌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기억, 이상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은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틀리다. 그리고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0V0이다. 압력은 P0로 일정하다 했고 부피 변화량이 V0니까 그러면 1의 양이 맞겠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3분의 4배로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나 절대온도나 똑같다 했죠. 3분의 4배로 증가한다. 맞겠죠. 답은 4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연력학을 못하실 이유는 없으실 거예요.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딱 이 영상만 마스터하면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